이제 어디 공부할 거냐면 시어취득 공부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점유권까지 전부 알게 되는데 오늘은 뭐 시험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반드시 만날 일이니까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민법은 유럽의 민법이 일본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느라고 보니까 꼭 우리 법감정에 딱딱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부분은 우리 법감정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조금씩 개정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법감정에 안 맞는 것 중에서 가장 현실에서도 많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시효제도입니다. 시효제도. 이 시효제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들한테 돈 빌려줬다. 몇 년 동안 권리행사하면 즉 돈 못 받으면 결국은 돈 못 받게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몇 년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10년. 예, 맞아요. 네. 10년 동안 권리행사 하죠. 그러면 돈 못 받습니다. 영업하신 분들 있죠? 장사하시거나 사업하신 분 5년. 상사채권이라고 그러는데 상사채권은 5년간 권리행사 안 하죠? 그럼 돈 못 받습니다. 또요, 내가 음식점 하는데 밥을 외상으로 줬을 수 있죠? 그 식비는 1년 안에 내가 돈 못 받잖아요? 그럼 결국 돈 못 받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우리하고 좀 안 맞죠? 그죠? 아니, 이렇게 돈 빌려주고, 뭐, 공짜로 공짜는 아니죠. 외상으로 줬는데, 그 일정 기간 지나면 권리 행사를 못해? 이게 우리하고 안 맞다고요. 그죠? 안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런 제도가 있냐면 유럽 사람의 민법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냐면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의미로 권리 행사 안 했는데 정이 많은 놈인데 정이 많다. 그런데 왜 권리가 없어져 버리냐 이럴지 모르지만 유럽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렇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권리를 찾아먹지 못한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법감정이 좀 달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처럼 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권리가 있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죠. 그죠? 그러면 권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멸시효 그러는 거예요. 소멸시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식적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현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삼성에서 그때 이건희 회장 친형인 이맹희 그 회장이 뭐 몇 조 소송했었잖아요. 이건희 회장 상대로 몇 조 소송했는데 패소했거든요. 패소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 권리가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냐 안 지났냐 해가지고 지났다 해가지고 패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유럽 사람들은 생각했다고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예요. 권리가 없는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권리가 생기기도 한다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예요. 취득시효 혹은 시효취득이라고도 해요. 시효취득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소멸시효는 제가 그랬죠. 공식적으로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중간에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튀어나온 것들. 자, 그런 것들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겠는데 취득시효는 우리 공식적 시험범위에도 들어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반드시 한 번은 만나게 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는데 시효취득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을이란 사람이요. A로부터 집을 샀어요. 근데 주택도 있고 집 샀다 그러면 어때요? 주택, 건물도 사고 땅도 살 거 아니에요. 땅도 사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토지는 이렇게 탐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지적법 시간에 공부하겠는데 지상경계라고 그럽니다. 지상경계.
그리고 이 담장이 둘러쳐져 있는 것만큼이 내가 매수한 토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살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자, 갑이란 사람이 옆집 사람인데 측량을 해봤다. 측량해봤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 그게 뭐냐면 담장 지상 경계는 내 소유권의 범위를 정확히 알려주는 정보가 아닙니다. 왜냐? 담장은 잘못 쌓았을 수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권의 범위를 정확히 나타내주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면 내 소유권의 범위를 정확히 나타내주는 게 뭐냐? 도면입니다. 도면. 지적도 임야도 이제 여러분 공시법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요. 자, 도면이란 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지적법 시간에 공부하게 돼요. 지금 여기 서울처럼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역 있죠. 그죠? 자, 이런 데는 뭐냐면 여기 서울 강남처럼 지적도에 도면 보면 도로 같은 거 있죠. 그죠? 도로 같은 게 이렇게 있고요.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필지 모양이 이렇게 반듯반듯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있고 거기 도면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100번지인데 지목은 대다, 101번지인데 대다, 102번지 뭐 이런 식으로 적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87번지인데 도로면 뭐 이런 식으로 적어져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적어져 있는데 이때 이 직선이 있잖아요. 이 직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경계라고 그럽니다. 경계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제 경계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요? 경계는 경계인데 도면상의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상 경계다 이런 표현도 써요. 이게 내 소유권의 범위를 정확히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도면상의 경계를 지표면에 그대로 복원해 보는 측량,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경계 복원 측량 그런 거예요. 현업에서는 그냥 경계 측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정확히 공부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경계 복원 측량. 아셨죠? 측량이 여러분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공사 이름이 바뀌었던데 예전에는 대한지적공사라고 그랬거든요. 대한지적공사 같은데 돈 주고 측량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기사분들이 와가지고 측량을 해주죠. 측량을 해주는데 자, 측량을 했더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갑이 100번지 토지고요. 을이 101번지 토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 있잖아요. 이 경계를 이제 측량을 해봤어요. 측량을 해봤더니 담장이 아니라 여기가 경계라고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왜? 담장은 잘못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이렇게 박냐면 빨간 말목이라고 그러는데 딱에다 이렇게 박아요. 여기 보면 십자가 표시가 있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경계점 표지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경계점 표지. 아셨죠? 이 경계점 표지 있잖아요. 이 경계점 표지는 특히 여러분 그 산 등산 같은 거 할 때 산길 옆에 이렇게 박아진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반듯하고 좋네 하면서 이렇게 뽑아버리면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손대면 안 돼요. 가다가 이렇게 뽑고 이러고 큰일 납니다. 놔둬야 돼요. 이게 경계점 표지예요. 아셨어요?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경계점 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원래 갑소유 토지가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갑소유 토지가 원래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이만큼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을이 갑에 남의 소유 토지를 이만큼을 점유하고 살았다. 그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 말이 되죠? 그러니까 나무 토지니까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냥 돌려주고 끝난 게 아니라요. 그동안 사용료까지 줘야 된단 말이에요. 눈물이 핑 돌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죠. 이런 일이 자주 있다 아니면 정말 어쩌다가 있다? 자주 있다니까. 그래 여러분 꼭 한번 만날 거라고 그랬죠. 어느 정도 자주 있냐면 우리나라는 측량하잖아요. 그러면 지상 경계하고 도면상 경계가 불일치한 경우가
한 10% 정도 돼요. 10번에 한 번. 부산은 30%. 왜 부산은 30%냐? 6.25 때 다 그리 피난 갔잖아요. 모여 살다 보니까 이게 틀려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 번은 제가 만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을이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눈물이 핑 돌잖아요. 그럴 때 돌아서서 손가락을 세보는 거예요. 돌아서서가 중요해요. 돌아서서 손가락 세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0년 그러죠. 그럼 내 땅 이래버릴 수 있는 제도예요. 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도 그냥 내 땅 이래버리는 거예요. 왜 돌아서서 하라고 그러냐면 앞에서 샜는데 19년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이 모르는데 을이 혼자 이렇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데 막 이렇게 했는데 19년 그러면 1년만 기다려 이러면 바로 소송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손가락 세보고 19년이다 그러고 1년 지났다가 20년 되면 내 땅 주장하시란 말이에요. 아셨죠? 자, 이게 시효로 취득했다. 시효 취득. 아셨죠? 그리고 취득 시효 기간이 몇 년이다? 20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천년에 20년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때 20년은요. 을의 점유기간만 20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점유자 A의 점유기간까지 합산해버려요. 만약에 A도 B로부터 매수해서 점유이전을 받았다 그랬죠? 그럼 B의 점유기간까지 다 합산해버려요. 그래서 20년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금방 20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똑같이 생각했어요. B는 오랜 기간 권리 행사 안 했죠. 그러면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리고 반대로 오랜 기간 권리 행사를 한 을에게 권리를 인정해 준 제도. 이게 바로 시효취득이라고 해요. 현실에서 굉장히 많은데 보통 이런 제도를 모르면 측량했더니 이렇게 됐다. 을이 막 눈물 나죠. 그죠? 눈물 난데도 손가락 세볼지도 모르고 그냥 준단 말이에요. 줘요. 왜? 법을 모르니까. 달라고 그러면 내 땅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주죠. 그죠? 주는데 만약 여기가 집이 지어져 있다. 어떻게 토지를 주겠어요? 토지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살면은 값은 또 어떻게 해요? 시가보다도 훨씬 비싸게 뭐 살아.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막 눈물이 핑 돌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아셔야 된다.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아셨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방어막을 쳐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셨죠? 현실에서 꼭 한번 만나게 될 일이니까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그죠? 지금 이거 강의 드리려고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시효취득은 결국은 뭐예요? 남의 토지 날로 먹는 제도 그랬죠. 그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이 간단하겠어요? 복잡하겠어요? 복잡하겠죠. 그죠?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요건 공부하는 거예요. 그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요. 자, 요건 보시면 여러분 항상 시각적으로 공부합니다. 삼각형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삼각형으로 공부하세요. 삼각형 공부하는데 왜 그러냐면 쭉 늘어서 보면 또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 안 돼요. 그러니까 암기를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삼각형으로 딱 아신 다음에 이 안에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나중에 암기가 돼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20년 그랬죠. 그죠? 20년.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유사예요. 소유사, 자주점유라고 그래요. 소유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 소유사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 자주점유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평온해야 돼요. 평온. 싸움 안 해야 된다고요. 을이 갑하고 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거 점유하는데. 그 다음에 공연했어야 된다. 남들 다 알게 점유하고 있었죠. 그죠? 이웃 사람들이 봐도 을이 점유하고 있다. 공연하죠. 그죠? 공연 음란죄 그러죠. 그죠? 사람 다 있는 데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 그러는 것처럼 공연이라는 의미가 남들 다 알게 이 뜻이에요. 그러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등기 청구권 행사에서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특이하냐면 여러분 시효취득은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계약 아니죠. 그죠? 갑하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계약한 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법률 규정이죠. 그죠? 그러면 등기 없어도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어쩐다고요? 네. 예외적으로
시효취득은 등기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 시험에서도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겠죠?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게 될 거예요. 나중에 너무 쉬운 문제가 될 거예요.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서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요 20년에 소유사 평원 공연하잖아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기해줘 하고 등기청구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럼 보통 갑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그러면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시효취득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소송 승소하죠. 승소하면 판결서 들고 가면 등기소에 판결서 들고 가면 판결서는 위조의 위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러죠. 제가 등기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등기 신청 절차는 위조 관계를 위해서 공동 신청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승소해서 판결서 들고 가면 위조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단독 신청. 그래서 여러분 등기법에서 가장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공동 신청 원칙인데 어느 한쪽에서 협력 안 한다.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송 제기해서 승소하겠죠. 요건이 됐으니까 승소하면 그 판결서 들고 자기가 단독 신청해서 등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효제도예요. 아셨죠? 우리 법감정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죠? 그죠? 갑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내 땅인데, 그죠? 나도 이런데 측량을 좀 늦게 해봤을 뿐이지.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게 어딨냐. 근데 할 수 없어요. 법제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더군다나, 만약에 어떤 사유로 을이 여기 등기까지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건이 더 빵빵하죠. 그죠? 요건이 빵빵하니까 기간을 늘려주겠어요? 줄여주겠어요? 줄여주겠죠. 그래서 10년이에요. 10년. 10년 소유사, 평원, 공연,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삼각형 해서 자, 뒷부분은 이것을 이제 점유 시효취득이라고 그러고 이건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등기부 시효취득이라고 그러거든요. 등기부 시효취득은 보면은요. 앞으로 뭐가 붙고 등기가 붙고 뒤로는 뭐가 붙고 선의, 무과실이 붙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선의 악이 있잖아요. 선의 악이. 선의 소설책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사람. 그죠? 악의가 나쁜 사람 이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뜻이 아니라 법에서는 뭐라고 해요? 선의 몰랐다. 악의가 뭐예요? 알았다 이 뜻이에요. 알았다. 그러니까 자, 선의 뭐예요? 남의 부동산임을 몰랐다. 모르고 점유를 했다. 그 말이죠. 그죠? 선의 점유죠. 그죠? 무과실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과실이 없었다. 무과실 점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래서 요건을 더 빵빵히 갖췄으니까 기간을 20년에서 어떻게 줄여줬다? 10년으로 줄여줬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점유 20년, 여기는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 그래요. 자, 이렇게 요건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건데 이때 뭐 등기라는 거 지금 공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요. 뭐 무효 등기를 기초로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다만 예외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유사입니다. 이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사. 나머지 뭐 평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싸움 안 하고 공연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들 다 알게 그랬잖아요. 선이 몰랐다. 모르는데 무과실, 과실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소유사죠. 소유사인데 우리는 이 기준을 뭘로 보냐면 객관설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발레가 객관설 그런데 한번 이야기 들어보셔요. 자, 보세요. 보시는 거예요. 듣고 적는 게 아니라 자, 매수인, 을이 누구였어요? A로부터 매수한 자잖아요. 매수한 자죠. 그죠? 그럼 매수인은 산 사람이잖아요. 그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지려고 샀어요? 빌리려고 샀어요? 가지려고 샀죠. 그죠? 그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유사가 있다. 자주점유, 다주점유, 자주점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상권이나 지상권, 그죠?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인 있죠, 임차인. 빌린 사람이잖아요. 자, 지상권, 혹은 전세권, 혹은 임차인, 빌린 사람이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가지려고 빌렸어요? 빌리려고 빌렸어요? 빌리려고 빌렸단 말이에요. 그죠?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보죠, 그죠? 예, 빌리려고 빌렸다. 소유사가 없다. 자주점유, 타주점유, 타주점유 그러는 거예요. 타주점유, 시어치드가 안 되는 거예요, 시어치드. 그러니까 을 같은 경우는 매수인의 지위다 그러면 자주점유죠. 소유사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20년 점유했고 평원 공연했다 그러면 등기청권 행사에서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해 가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나 갑의 소유 토지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인데 을한테 이만큼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빌려줬어요? 임차인으로 빌려줬다. 임차인으로 빌려줬어요? 그러죠? 그러면 타주점이죠? 그러니까 설령 100년을 점유해도 시어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임차인이요. 나는 가지려고 빌렸는데 해봤자 소용없어요. 주관설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는 빌리려고 빌린 거야. 타주점유, 시어취득 안 돼.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들으면 질문 많이 하세요. 내가 시골에 토지가 있는데 기왕에 놀리느니 뭐 그쪽 마을 사람이 농사짓고 먹고 살길래 내가 놔뒀다 그냥 아무 말 않고 놔뒀는데 그거 시어취득 당할 수도 있습니까? 혹은 그거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남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농사지으니까 나가라 할 수 있잖아요. 나가라. 그게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그걸 행사할 수도 있지만 기왕에 또 그 시골에 계셔서 농사 짓는 분이 뭐 어렸을 때부터 같은 마을 사람의 뭐 누구고 그런데 어떻게 또 나가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러면 그나마 임대차 계약이라도 해놓으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있어가지고요. 임대차는 임차 거꾸로 읽으면 차임 그랬죠. 반드시 차임이 있어야 돼요. 유상해야 된다고. 유상. 무상은 안 되고요. 유상해야 되는데 이때 차임이라는 거 꼭 돈으로 받을 필요도 없거든요. 농작물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 몇 포기 주라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적 입장에서 굉장히 싸게 임대차로 빌려줄 테니 계약서 작성하자 그러면 그분도 뭐 그것을 거부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서 계약서 들고 있으면 어때요? 임대차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임차인이죠. 그러면 타주점이죠. 100년을 점유해도 시어취득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이렇게 방어막도 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아셨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들이 막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비일비재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도둑놈이 있잖아요. 도둑놈. 도둑놈. 나중에 교과서 같은 거 보면 도인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도인. 예, 도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도둑놈이란 뜻이지 도 닦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도둑놈은 뭐예요? 훔친 사람이죠. 그죠? 훔친 사람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지려고 훔쳤어요? 빌리려고 훔쳤어요? 가지려고 훔쳤잖아요. 그러니까 자주점유, 타주점유? 자주점유 그래야죠. 그죠? 그러니까 시어취득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쩌냐면 봐보셔요. 임야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국유지예요. 국유지. 근데 을이 자기 소유 토지거든요. 근데 땅에 금 그어져 있어요? 안 그어져 있어요? 땅에는 금이 안 그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측량을 했으면 경계점 표지가 설치되어 있을 테고, 그죠? 뭐 측량 안 했으면 지상 경계가 그나마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상 경계가 있다 그러면 지상 경계는 주로 단독주택 같으면 담장으로, 전답은 둑으로, 둑 같은 거 쌓잖아요. 뭐 가수원 같은 데는 뭐 철조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상 경계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뭐 조그만 또랑이 있었어요. 또랑이 있어서 뭐 우리 아버지로부터 또랑 건너편은 우리 땅 아니고, 그죠? 또랑부터 뭐 우리 땅이다 뭐 이런 말 들었다고요? 근데 이런 것은
내 소유권 범위를 정확히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었어요. 아닌데 아무튼 뭐 여기가 경계였다고 실제로 측량해 봐도 여기가 이제 나중에 경계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의리요 국유토지니까 공무원이 와가지고 관리도 잘 안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슬쩍슬쩍 여기도 농사를 지어보고 그죠? 슬쩍슬쩍 창고도 짓고 뭐예요? 부동산 도둑놈이죠. 그죠? 부동산 도둑놈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시효취득을 해버렸어요. 시효취득을. 왜 그랬냐면 이러고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이 지났죠. 부동산 도둑놈이니까 뭐예요? 자주점 소유사 있잖아요. 평온했죠. 공무원하고 싸움 안 했잖아요. 평온했죠. 그리고 공연했단 말이에요. 등산객이 봐도 다 어때요? 을이 점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 땅 해버릴 수 있었다고요. 그러면 어때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승소하면 판결서 들고 단독 신청해서 등기해버릴 수 있었다고요. 언제까지? 70년, 80년까지.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와가지고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부동산 도둑놈까지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해가지고 고민에 빠졌어요. 고민에 빠져가지고 법리상으로는 도둑놈은 자주점인데 부동산 도둑놈 있잖아요. 부동산 도둑놈. 부동산 도둑놈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의 부동산임을 알면서 뭐예요? 악이에 악이죠. 남의 부동산임을 알면서 악이라고 그랬죠. 악의 무단점유 있잖아요. 무단점유. 무단으로 점유한 자는 타주점유다 이래버렸어요. 타주점유다. 그래서 시효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악의 무단점 부동산 도둑놈은 부동산 시효취득 안 됩니다. 아셨죠?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비판을 많이 합니다. 결론은 이해를 한다. 결론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법리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법리적으로 도둑놈이면 자주점유지. 왜 또 부동산 도둑놈은 타주점유라고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괴로우니까 묻지 마 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괴로우니까 묻지 마시고 그죠? 법리상으로 도둑놈 뭐예요? 자주점유지만 부동산 도둑놈만큼은 뭐라고 표현하고 남의 부동산을 알면서 악의 무단점유라고 표현하고 자주점유, 타주점유 그래서 시효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효취득은 남의 부동산 날로 먹는 거라고 그랬죠? 쉽다 어렵다 요건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매수인 정도, 매수인의 지위 정도가 아니면 시효취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더 나중에 더 공부하게 돼요. 뭐 명의탁 공부하고 나면 명의수탁자의 점유 타주점유다 시효취득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또요 매도인 있잖아요. 매도인이 팔았어요. 팔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사유로 계속 점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타주점유라고 봐서요. 시효취득 안 된다. 이렇게 해버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누구 정도 인정한다고요? 매수인 정도만 자주점유라고 해서 시효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효제도입니다. 시효제도. 자,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설명드린 것만 놓고 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하나다 그러잖아요. 부동산 하나다 그러면 자 건물 같으면 외관상 하나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거. 다만 공동주택은 뭐라고 그랬어요? 1500으로 하나하나를 부동산으로 다룬다고 그랬죠. 그런데 토지는 뭐가 하나의 부동산인 줄 아세요? 일필지예요. 필지. 일필지가 뭔데요? 그랬더니 도면 보면 이렇게 하나 경계에 하나로 드러나는 그림 있죠. 그죠? 모양 있죠. 이게 일필지예요. 몇 평짜리인데요?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소유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넓다 그러면 내가 분할해서 두 개로 쪼개버리고 세 개로 쪼개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 필지, 두 필지가 되는 거고요. 합병해버릴 수도 있어요. 두 필지, 세 필지 합병해버리죠. 그러면 그냥 하나의 부동산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일필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필지 단위로요. 대장 만들고 등기 만들고 일필지 단위로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됐죠?
갑, 소유, 토지 이게 일필지였죠? 일필지잖아요. 일필지의 일부일주, 일부. 일필지의 일부잖아요. 일부만 시어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지문에 다 나오는 거예요. 다음 저기 시어 취득에 관한 설명 좀 뭐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의 일부 있잖아요. 일필지의 일부 시어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랬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야기 맛배기로 제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드리는 것이니까 아무튼 지금 용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주 듣고 자주 보고 여러분 여기 국유지도 있잖아요. 국유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유지도 보시면 국유지를 시어 취득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 부지 있잖아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죠?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뭐라고 그러냐, 국유지나 시유지 이런 것을 행정재산이라고 해요. 행정재산.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고 팔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시어 취득도 안 된다 그래요. 시어 취득도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도로 어때요? 도로. 도로는 공공용으로 사용해야 안 해요?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행정재산이죠? 그러니까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고 뭐예요? 시어 취득도 안 되는 거예요. 도로 같은 거. 아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토지 있죠. 그죠?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재산. 예전에는 잡종재산이라고 그랬어요. 잡종재산. 그러다가 2010년도에 용어가 바뀌었어요. 일반 재산이라고. 그런데 이런 것은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국가한테 혹은 여기가 시유지다 그러면 서울시한테요. 이 땅 나한테 팔아라 하고 내가 매수 신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데서요. 이렇게 절차 열어가지고 감정평가의 80%로 나한테 넘겨주기도 해요. 그래서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것은 시어취득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어취득 대상이 된다. 아셨죠?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는 국유지는 무조건 그냥 시어취득 안 된다 그래 버렸어요. 그러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 재산은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되니까 시어취득이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다고요. 아셨어요? 자, 아무튼 자, 우리가 방금 본 것은 뭐였냐면 방금 본 것은 이처럼 시어취득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자주 있는 평생에 한 번은 만날 일이다. 그런데 이 시어취득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삼각형이다. 삼각형. 20년짜리를 점유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점유 시어취득. 그리고 여기 등기까지 돼 있다 그러면 등기부 시어취득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건이 20년, 10년에서 삼각형이었죠? 그죠? 그런데 앞으로 뭐가 붙고 등기, 뒤로는 선의무과실. 그래서 10년으로 줄여줬다. 근데 점유 시어취득에서는 특이한 게 뭐라고요? 법률 규정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했을 때요. 등기했을 때 이렇게 보시라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소유사. 소유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 소유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 그랬죠? 객관설인데 실질적으로 자주점유로 시어취득 인정해 주는 것은 뭐밖에 없다? 매수인밖에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라고요. 악의 무단점유 타주점유라는 거 이것도 비교해서 이렇게 봐둡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게 첫 번째 판이에요. 요건 첫 번째 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판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1월달 가면 제가 5원칙으로 해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만 이제 요건이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뭐가 문제될 수 있냐면 자, 갑하고 을관계에서요. 을관계에서 을이 20년, 소유사, 평원, 공연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등기 청구권 행사에서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갑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건은 완성이 됐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대요. 그러면 소유자야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으니까. 소유자 아닌데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요건이 완성된 후에요. 등기하기 전이죠. 그죠?
등기하기 전에 갑이 소유자니까 병에게 팔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냐면요. 갑소유 토지를 을이요 19년이에요. 이번엔 19년. 손가락 셌더니 소유사 평원 공연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9년이니까. 근데 요건이 완성되기 전에요. 전이죠, 그죠? 전에 병에게 팔 수 있잖아요. 팔 수 있는데 1년이 경과했대요. 경과했대요. 1년이 경과했다 그랬을 때, 자, 어떤 사유로 을이 1년을 더 점유했어요. 그래서 20년이 된 거예요. 됐을 때 이렇게 그러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 충분히 현실에서 다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죠. 이런 일이 왜 발생했다고요? 자, 점유시효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죠? 자, 이런 일이.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라고요. 이 문제. 이것을 나중에 5원칙으로 공부하게 돼요. 지금은 여러분 공부하지 마세요. 이것은 나중에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비교해서 단순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리상 쭉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건데 이것을 이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가 아직 채권적 청구권 공부 안 했잖아요.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다 그러면 물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으면 채권에는 뭐가 있겠어요? 채권적 청구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의 성질을 가져서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건이 완성된 당시의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가요. 요건이 완성된 당시의 제3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하나하나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맨 처음에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질문할 거냐면 나중에 이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왜냐? 병은 그러면 1년밖에 권리에 잠자지 않았는데 그러잖아요. 소유권 뺏기냐?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 그러실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죠. 그죠? 그러면 나는 정상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욕심부려가지고 뭘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요. 제가 5원칙으로 해가지고 다 정리해서 볼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을 다 아셔야 되냐면 둘관계뿐만이 아니라 시효책도 중요하고 내가 꼭 만날 문제라고 그러는데 둘관계뿐만 아니라 등기해야 되는데 그죠? 그 사이 소유자 바뀌어버렸을 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5원칙으로 공부하게 될 거라고요. 아셨죠? 네? 네. 그렇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게 될 거냐면 제가 시효취득을 강의 드리며 항상 세 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판이 뭐냐? 시효취득 요건. 두 번째 판은 요건이 됐을 때 5원칙. 세 번째 판은 요건이 안 됐을 때라고.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인데 이 안 됐을 때가 우리 지금 교재는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기본서에는 나올 건데 이게 바로 점유자 회복자 관계라고 해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 점유자 회복자 관계 이렇게 공부할 건데 이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여기 지웠지만 아까 점유권 소유권 할 때 점유권 마지막 부분에 점유자 회복자 관계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점유권 소유권을 같이 묶어서 공부하라고 그러냐면 따로따로 공부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교재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점유자 회복자 관계를 먼저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소유자 와가지고 시효취득을 공부하게 되니까 이 점유자 회복자 관계를 하늘에 붕 띄워놓고 봐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고 괴롭게 단순함기, 고통의 길을 걷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점유자 회복 관계를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어디서 공부한다? 항상 시효취득 나오면 세 판. 첫 번째 판이 뭐? 요건. 두 번째 판이 요건. 됐을 때. 세 번째 판이 요건. 안 됐을 때 뭘로 배운다? 점유자 회복자 관계로 공부한다. 이것을 아시고 묶어서 같이 공부하라 그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점유자 해복자 관계는 자, 여기 봐보세요. 얘만 들어드리고 10분 쉰 다음에 내용 말씀드릴게요. 여기 얘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단독주택이 아니라 배밭이에요. 배밭. 과수원 그러면 다 사과밭으로 하잖아요. 제가 딱 한 번 이것만 배밭으로 해요. 왜요? 기억하시라고. 안 그러면 다 사과밭이니까 나머지는 배밭으로 하는데 자 봐보세요. 갑하고 을하고요. 자 여기가 배밭이에요. 배밭. 이게 이제 배나무예요. 배나무처럼 생겼죠. 그죠?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네, 배나무가 이렇게 키가 낮아요. 배나무 봐보셨죠? 안 봐보셨어요? 예전에 태릉 가면 이렇게 배밭 많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 담장을 제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지상경계라고 그랬죠. 그죠? 이 지상경계 이거 용어 시험 다 나오는 거예요. 지적법에서. 자, 뭐도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다 시험 나오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랬죠? 아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상경계를 뭘로 표시하고? 담장. 정답은요? 둔덕, 둑이라고 그래요. 둑 아시죠? 농사 짓는데 사이에 이렇게 둑이 있고 그 다음 농사 짓고 사람 일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경계점 표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지상경계라고 그래요. 지상경계. 지상경계라고 한다고요. 아셨죠? 그런데 가송 같으면 뭐 담장을 세우진 않고 지상경계를 뭘로 세워요? 철조망 이렇게 세울 수 있죠? 철책. 근데 쇠가 아니라 나무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책이라고 그래요. 목책. 예. 남자분들 군대 가면 맨날 목책 작업하거든요. 나무 베 가지고 목책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목책으로 이렇게 이제 지상 경계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을이 A로부터 이 과수원을 샀어요. 사가지고 농사 짓고 있었다고요. 을이 A로부터 단독주택 사가지고 살고 있었다. 저거하고 살이 똑같죠? 그런데 갑이 측량해 봤다고요. 그랬더니 여기가 경계로 나왔죠? 마찬가지로 갑이 측량해 봤더니 여기가 경계로 나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을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죠. 그죠? 여기서 을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 어떻게 해라? 돌아서서 손가락 세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했어요? 을이 돌아서서 손가락을 세보는 거예요. 세보는 거죠? 세보는 거. 그것을 공부하려고 한다고요. 아셨죠? 그럼 그 사례 10분 쉬었다가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10분 쉬세요. 칠판 지우지 마시고요. 놔두세요. 네.